이렇게 좋은 데서 숙박을 해도 되나? 라이딩 하러 와서. 저번 저수령이랑 너무 다른데. 지난번 저수령 때는 겁나 슬펐는데 이번에 이렇게 화려하게 먹는다 이러면서. 안녕하세요, 유유자덕입니다. 오늘은 설악 그란폰도 영상입니다. 지난번 저수령 그란폰도로 다녀와서 다시는 대회 안 나갈 생각이었는데 어느덧 정신 차려보니 설악 그란폰도에 다녀왔습니다. 사실 설악 그란폰도는 제가 이번에 신청한 건 아니고 2020년도에 신청했던 대회라 2월에 2월을 거쳐서 2022년도에 다녀오게 됐습니다. 지난번 저수령 그란폰도에서 너무 제가 준비 없이 가가지고 컷오프를 당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저만 준비를 한 게 아니라 우리 크루 팀원들도 준비를 많이 하셨나봐요. 숙소도 아주 기가 막히고 멤버들도 아저씨들끼리 지금 야유회 온 것 같이 아주 신났습니다. 내일이 대회인데 저 보세요. 네, 락사가님이 또 요리를 잘하셔서 락사가님과 아임파파 형님이 또 요리로 섬겨주셨습니다. 저는 열심히 먹었고요. 이런 분들이 같이 놀러가면 좋아. 네, 저는 대신에 열심히 설거지를 하는, 집에서나 밖에서나 설거지 담당. 이게 바베큐를 한참 먹고 사실은 이제 배가 부른데 계속해서 나오는 이런 간식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 이제 탄수화물을 흡입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자전거를 타는데 살이 안 빠지는 이유가 이런 데 있죠. 내일 대회니까 탄수화물을 몸에 많이 축적해놔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막 먹는데 탄수화물만 먹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저런 별의별 걸 다 먹습니다. 야채 덜어 저기. 덜었죠. 줘야. 와우. 자. 뭐 대학 MT 이후에 남자들끼리 이렇게 놀러와서 이렇게 놀고 이런 게 잘 없는 것 같은데 정말 다들 그래서 신났습니다. 저 표정 보세요. 너무 다들 행복해 보이지 않나요? 물론 이제 아이들이나 아내와 같이 가는 것도 즐겁지만 또 이렇게 가는 것도 재밌네요. 그리고 또 다음날 자전거를 타야 되니까 저렇게 뭐 술 드시는 분도 있고 안 드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술을 이제 안 하지만 과음하지도 않고 그냥 가볍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아침이 아니라 새벽이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무릎에 테이핑을 하고 있는데 같이 간 우리 막내 지환이가 또 이런 거를 할 줄 알아서 이게 좀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 덕을 봤어요. 제가 이날 그 대회 준비를 열심히 했다고 했잖아요. 뭐 이런 테이핑 같은 거는 이제 준비를 한 건 아니지만 몇 가지 제가 준비한 그 원칙이 있습니다. 지난번 저수령 대회를 기반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될 것과 꼭 해야 될 것을 좀 이렇게 나눠 봤는데 혹시 대회에 이제 참여해야 하시는 저같이 약한 분들을 위해서 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날이나 아니면 아침에 식사를 꼭 하십시오. 웬만하면 탄수화물 위주로 소화가 잘 되는 저런 감자 으깬 거 요런 걸로 좀 식사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갔다 오실 수 있으면 최대한 갔다 오시고 아침에 굉장히 일찍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대회장 근처에서 숙박을 하시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면 집에서 출발을 하셔야 되는데 정말 일찍 와야 되고 피곤한 상태로 오고 조금만 늦게 와도 대회장에 주차를 하기가 힘들어요. 여기는 인제 라이딩 센터 주차장인데 여기다가 주차를 한 게 정말 일찍 온 분들만 할 수 있고 다른 분들은 그 길목 막 길가에다가 막 다 차를 대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일찍 아주 일찍 오시든가 아니면 오셔서 인근에서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차박하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발 전에 꼭 챙겨야 되는 배변표, 그러니까 번호표 같은 거죠. 그런 거 붙이는 거랑 자전거 기재 트러블 없이 먼저 점검하시고 타이어 점검하시고 물통에 물 꽉 채우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보급이 있지만 개인 보급, 파워젤이나 이런 것들 드실 것들 꼭 챙겨보시고 그 다음에 미리 와서 이렇게 준비가 마치면 조금 한번 이렇게 몸을 풀 수가 있어요. 저렇게 주차장이라도 한 번씩 돌면서 자전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빼놓은 게 있다 뭐 물을 놓고 왔다 이러면
인근에 뭐 편의점이나 아니면 그 정비하는 스탭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서 정비를 잠깐 하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이런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 오버페이스야 지금. 난 내 페이스대로 갈게 이제. 제가 좀 정신이 없어서 시작하는 걸 못 찍었는데 이제 거의 바로 시작한 다음입니다. 앞에 있는 저 종찬이를 좀 쫓아서 갔는데 저 사람들은 이제 저희 그룹에서 잘 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시작하고 처음에는 막 힘이 넘치니까 이렇게 빠른 팩들을 쫓아갈 수가 있어요. 지난번 저수령 때도 그렇게 제가 대회뽕 맞고 막 착각해가지고 내가 빨리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막 이런 팩들 쫓아가다가 파워를 막 200, 300 넘게 쓰면서 이제 후반부에 퍼졌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오버페이스 하면 절대 안 되고, 왜 모르는 열차들 막 탑승해도 되니까 막 쫓아가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그냥 아무거나 타라는 게 아니라 자기 페이스에 맞는 열차가 있으면 타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제가 좀 줄을 빨리 서가지고 좀 앞쪽에서 출발을 하다 보니까 잘 타시는 분들이 좀 많은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팩에 붙어봤자 좀 오버페이스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저기는 그냥 다 보내줬습니다. 보내주면서 조금 뒤쪽으로 일부러 흘렀어요. 그리고 이거는 성민인데 이제 제 뒤에서 오시던 저희 크루분들을 이제 만났습니다. 그래서 성민이를 좀 쫓아가 볼까 하고 살짝 붙었는데 저 친구도 이제 저보다 훨씬 빠른 페이스이기 때문에 쫓아가는 게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제가 뭐 큰 준비를 하진 않았어요. 막 훈련을 막 했다든지 이러진 않았지만 이 페이스 조절은 어떻게 했냐면 대략 한 100km 정도 되는 구간을 한번 타보는 거죠. 지난번 그 분언니 라이딩이 한 100km 정도 됐었는데 그 100km를 타면서 이제 나의 평균 파워가 몇이냐, 이건 이제 물론 파워미터가 있으신 분들만 좀 보실 수 있는 데이터긴 한데 파워 데이터를 보는 게 페이스 조절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워미터를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구입을 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내 평균 파워가 몇 정도 되느냐를 한번 보시고, 제가 보니까 라이딩을 조금 이렇게 빡세게 빠르게 내가 탔다 해도 평균 파워가 막 200, 300 이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한 100에서 150 사이 정도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아, 그게 내 수준이구나 라는 걸 이제 인지를 하고, 이 설악 그란폰도에서도 처음에 힘이 남고 평지라고 하더라도 150W 정도 파워를 쓰면서 가자. 그래서 나는 완주하는 게 목표다 라는 이제 계획을 세우고 이제 경기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섀도우 제이도 저보다 비슷하거나 저보다 약간 처지기 때문에 150W로만 가자. 그러면 얼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정신을 진짜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요. 섀도우 같은 경우에는 파워미터도 없고 가민도 안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자기 페이스 조절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거의 뭐 본의 아니게 코치처럼 이제 계속 코칭을 해주게 됐는데 180, 190, 200 막 올라가요. 타다 보면 이제 막 흥분해가지고. 근데 그러면 잡아주고 천천히 가. 안 돼. 지금 오바야. 막 이렇게 하면서 계속 150W를 기준. 이제 저희 같이 어필에 약한 사람들은 이제 이런 대회에서는 긴 어필이 있기 때문에 페이스 조절을 좀 더 이렇게 보수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생각으로 계속 얘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페이스 조절도 조절인데 또 대회 왔으니까 또 즐겨야 되지 않습니까? 즐길 거리 중에 하나가 이제 유명 인사들 만나기. 가고 있는데 앞에 미소 씨가 있는 거예요. 제가 평소에 굉장히 리스펙하는 여자 이제 라이더 중에 한 분인데 정말 잘 타시잖아요. 미소 씨를 만나서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 아빠랑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아빠랑 탑니다. 파이팅 하세요. 저는 뒤로 가겠습니다. 오프라인에서 만난 건 처음이고 이제 온라인으로 몇 번 대화 이제 주고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인사드리니까 바이오스틸 선물로 받았습니다. 미소 사이클링 유튜브 채널 보니까 이제 구독자분들이 인사하시면 이제 저거 선물로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저도 배워야 되겠습니다. 저런 거 좀 잔뜩 가지고 가서 인사하시는 분들 이제 하나씩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요 뒤에 가시는 분이 이제 미소님 아버지,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지가 그 뒤에 오시는 줄 모르고 당연히 미소님
좀 빨리 가시는 줄 알고 전 이제 뒤로 왔는데 천천히 가시더라고요. 집에 와서 이제 영상 보고 아 뒤에 아버지 같이 가는 거라 천천히 가셨구나 이해했습니다. 자, 천천히. 네, 그렇게 첫 번째 고개 살둔 고개가 시작이 됐습니다. 살둔 고개는 사실 뭐 그렇게 힘든 어필은 아니고 남산 정도 되는 어필이에요. 그래서 뭐 그냥 가면 페이스 조절 안 하고도 요거 하나 정도는 넘을 수 있지만 어쨌든 완주가 목표기 때문에 천천히 가야 된다. 여기서도 150와트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섀도우 제이한테 살살 가라. 왜냐면 이 첫 번째 어필이기 때문에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밟으면 뭐 200와트 그냥 넘어가요. 그리고 지금 여기 가시는 분들도 당연히 저희보다 페이스가 좋기 때문에 저렇게 가시잖아요. 저 속도에 맞춰서 가면 최소한 250와트에서 조금 이제 저 앞서간 수제 같은 애들 따라가면 300와트씩 막 밟고 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섀도우한테도 이제 살살 가라 처지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150와트 집착한 150와트 너무 집착했어. 그렇게 해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사람들 아직 체력이 많이 남아있고 그렇게 어려운 어필이 아니니까 예, 보시면 다들 이렇게 여유있게 가고 계시죠. 안녕하세요. 화이팅. 네, 어필 중에 첫 번째 구독자님 저기 오늘 만났습니다. 인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왜 근데 밀발을 안 해주고 그냥 가셨지? 이상하네. 네, 그러던 사이에 이제 정상에 금방 올라왔습니다. 여기는 기록을 보니까 한 9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9분 만에 올라왔고 여기서 쉬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예전 같으면 쉬었겠지만 그냥 갑니다. 네, 계획으로 이제 잡았던 몇 가지 중에 보급소에서 쉬지 않는다. 그냥 짧게 보급만 하고 바로 출발한다. 이제 그게 이제 계획이 있었는데 보급소도 아니고 이렇게 그냥 언덕 정상에서는 특히나 더 웬만하면 멈추지 않고 그냥 가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쉬지 않고 가고 다운힐에서는 이제 좁혀야 되니까 또 열심히 쫓아가야죠. 첫 번째 고개가 이제 살둔 고개인데 1.5km밖에 안 돼요. 그래서 다운힐도 사실 길지 않고 금방 끝납니다. 그리고선 다시 이제 야구르막으로 쭉 가게 되면 이제 두 번째 어필이자 주요 어필 3개 중에 하나인 구룡령이 나옵니다. 구룡령은 이제 꽤나 긴 어필이기 때문에 약간 긴장을 하면서 이제 거기까지 가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고개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넘어서 역시 150와트로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평지에서도 무조건 150와트. 네, 그렇게 지금 2% 정도 되는 이제 야구르막으로 다음 언덕까지 가고 있습니다. 다음 언덕은 이제 메인 어필 중에 하나인 구룡령이라고 하는 곳인데 구룡령까지 가는 길 동안은 이제 야구르막이고 속도가 거의 한 20한 초중반 정도밖에 안 돼요. 150와트로 가게 되면 이제 약 오르막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 뭐 속도가 뭐 30이냐 20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오늘 무조건 6시간에 딱 들어오겠다. 그게 이제 제 계획이었습니다. 7시간이 컷오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6시간 안에 들어오겠다는 생각으로 150와트로 간다. 이게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요 150와트 완행열차에 타 있는 사람이 섀도우 제이랑 근철이 형. 저 근철이 형은 어깨 노란색 저지 입으신 분이 근철이 형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가셨습니다. 저분도 이제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천천히 가는 타입이신데 그 제가 자덕이라면 대회 한 번쯤은 꼭 참여를 해야 된다 라고 올렸던 영상이 있는데 그거 보고 참여하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경기 끝나고는 저한테 이제 갖가지 이제 원망을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페이스가 맞아서 예, 끝까지 왔고 지금 여기 보면 다다웃 오른쪽에 또 이제 제가 추월한 분이 있는데 150와트로 가는데도 제가 추월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합류하신 분들 역시 이제 좀 느리게 가는 그런 이제 멤버들이고 같이 거의 끝까지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하고 거의 같이 갔어요. 제가 다다웃 최약체고 맨날 흐르고 막 컷오프 당하고 그러는데 그 와중에도 제 뒤에서 이렇게 쫓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대회 그 무서워하실 필요가 없는 이유가 내가 정말 수백 명한테 추월을 당해도 뒤에 저렇게 아직도 많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뭔가 혼자 남겨질 일이 상당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참가하시는 분들도 여기 참가하시면 이렇게 같이 타는 재미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간접적으로나마. 네, 그렇게 가고 있는데 옆에 휴게소가 나왔어요. 그래서 휴게소에서 잠깐 좀 쉬었다가 가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철저하게 계획대로 해야 되는데 이거 계획이 없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섀도우 제이가 이제 고통을 자꾸 호소해가지고 중요한 부위가 이제 너무 고통스럽다. 그래서 잠깐 좀 피고 가자. 네, 잠깐 좀 풀어주고, 그리고 저도 이제 화장실 좀 갔다 왔으면 해가지고 잠깐 쉬었습니다. 추 아프시다고. 아니, 야 그런 걸 찍어. 모자이크 처리해. 형부터 여기라고. 다들 주 괜찮으시죠? 주 괜찮으시면 가겠습니다. 뭐 자전거 타겠다고 정말 소중한 걸 놓치면 안 되니까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섀도우님은 아직 그 미혼이셔서 더 지켜드려야 됩니다. 네, 미사용 신품 지켜드려야죠. 그래서 정말 짧게 한 5분 정도 쉬고 또 바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에 하나씩 파우제를 먹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여기서 아마 하나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시간 정도 지나고 하나, 물은 10분마다 한 모금씩. 시작입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네. 6.4km요. 이 정도로 계속 가는 거라서 무리만 안 하면 여기는 그냥 갈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어필이자 메인 어필 중에 하나인 구룡령이 시작이 됐습니다. 6%니까 남산 정도 기울기로 6.65km. 어렵진 않지만 꽤 긴 어필이라서 힘이 들었을 텐데 귀인을 만났습니다. 나오셨습니다. 사모님께 인사하세요. 네, 아니. 괜찮아요, 네. 잘 드시고. 네,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구독자님을 만났는데 밀발을 해주셨습니다. 구룡령에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내분이 재밌게 보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분한테 인사드리세요 했더니 괜찮아요 이러면서 가셨어. 아내분이 이것도 보셨을래나? 죄송합니다. 그런 사이에 1km 남았습니다. 드디어 6.6km 중에 상당수로 올라오고 1km 남은 상황인데 경사도가 6% 정도니까 사실 뭐 150W로 계속 굴리면 뭐 그리 어렵지 않게 올라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얼마나 천천히 올라갔는지 대화도 가능할 정도로. 그러면 여기를 오르신 분이 9,875분인데 그 중에 8,608등 38분의 기록. 1등은 16분에 최진용 코치님이 16분 만에 올라가셨네요. 그런 데를 저는 30분 넘게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뭐 완주만 하면 되니까. 네. 구룡령 정상에 오면 저 앞에 인파 보이십니까? 저기가 이제 첫 번째 보급소예요. 제 1보급소인데 너무너무 사람이 많죠. 여기도 예상을 했습니다. 사실은 얘기를 들었어요. 제 1보급소에서는 뭐 먹기가 사실상 진짜 힘들다, 줄이 길어서,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막상 보니까 진짜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근데 저 바닥에 쓰레기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저기서 먹는 것까지는 괜찮아. 그리고 저기 보면 쓰레기 버리는 데가 있어요. 근데 왜 저 바닥에다가 저렇게 버리냐고. 이거는 좀 우리 자덕들이 반성을 좀 하고 그래야 됩니다. 자전거 대회는 자덕들의 정말 축제고, 이거가 계속 지속되고 더 많은 대회가 생기고 이제 그래야 더 좋은데, 이렇게 수준 낮은 모습을 보이면 안 되죠. 쓰레기통이 있으니까 쓰레기통에 버리던지 아니면은 저지 뒤에 그냥 넣어가지고 가면 되잖아요. 뭐 빨면 되니까 나중에. 참 좀 그랬어요. 안녕하세요. 이따가 안 그래도 들었는데. 봤어요. 네, 그러던 중에 또 반가운 분 만났죠. 에라님. 이분도 우리 또 시그르 라이딩 때 만났던 우리 같은 조였던 분인데 텐션 장난 아니던 그분 기억나시나요? 예. 여기도 참석을 하셨어요. 거의 뭐 모든 대회 다 참석하시는 것 같고 자전거도 진짜 잘 타시고, 에너지도 뭐 장난 아니고 대단하신 분입니다. 반가운 얼굴 만나서 반가웠고, 7월 2일날 남해 투어를 가거든요. 시그르에서. 그때도 같이 가시더라고요. 그것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구룡령 다운힐인데, 구룡령 다운힐은 진짜 길어요. 올라온 걸 6km를 올라왔는데 내려가는 건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이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총 길이가 15km가 넘는 다운힐입니다. 그래서 요거 내려가는 동안 정말 짜릿하게 갈 수가 있고, 두 번째 언덕이 저 지금 그림에 보이시나요? 네, 조침령이라고 하는 이번 대회 이제 하이라이트 어필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이렇게 쭉 내리막으로 갈 수가 있어서 구룡령에서 조금 힘들었던 그 이제 몸과 마음을 이제 치유하면서 내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벽에 딱 이제 맞닥뜨리는, 상당히 이제 배려가 돼 있는 그런 코스죠. 그런데 중요한 건 저 오르막이 시작되기 직전, 두 번째 오르막이 시작되기 직전에 닷아웃 보급소가 있어요. 그래서 닷아웃 보급소에서 뭘 많이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요 1보급소에서 거의 먹지 않고 그냥 저는 바나나만 하나 먹었어요. 바나나만 하나 먹고 그냥 물만 채운 다음에 바로 다운힐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까 저 올라올 때 기록 보셨죠? 8,000 몇백 등이었잖아요. 9,000 몇 명 중에서 8,000 몇백 등이었는데, 다운힐은 몇 등이었냐? 4,000 몇백 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르막 대비 내리막이 이제 어느 정도인지 이제 아실 수 있겠죠? 내리막도 뭐 그냥 마음껏 내려온 건 아니고, 내리막에서 웬만하면 사실 추월 안 하는 게 좋아요. 정말 완전히 추월이 안전하게 가능하다 싶지 않은 이상은 위험하니까 안 하는 게 좋은데, 저도 그래서 좀 추월을 최대한 안 하고 내려갔는데, 너무 이제 느린 경우에는 추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리막에서 추월할 때는요, 여러분 반드시 콜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이제 그 라인 그린다라고 하죠. 차선 우측에서 보통은 자전거가 주행을 하지만 내리막에선 자전거가 그렇게 느리지 않기 때문에 차선 우측에서 주행하지 않고 이렇게 막 안쪽에서도 탔다 바깥으로도 갔다가 막 그렇게 움직이게 돼요. 특히 대회가처럼 이렇게 차량 통제가 되는 데선 더 그렇기 때문에 좌측 추월을 하시더라도 지나갑니다, 아니면 추월할게요, 이렇게 꼭 콜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정말 위험한 일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제가 섀도우제이랑은 이제 파트너십으로 이제 같이 가지만 묘연의 약간 그런 경쟁 심리도 있거든요. 서로 약간 이겨먹으려고. 저는 이제 제가 섀도우제이보다 약간 더 잘 타긴 해요, 팩트상으로. 그래서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섀도우한테는 제껴지면 안 된다. 그리고 섀도우는 요거 어떻게 한번 기회 잡아가지고 요걸 한번 이겨볼까, 약간 요런 심리가 있습니다. 저 동지지만 이제 동시에 약간 그런 적인데, 다운힐에서 제가 이제 앞에 추월 못하고 약간 있으니까 바로 추월해가지고 이제 앞에서 이렇게 갑니다. 근데 앞에 저렇게 사람이 많으니까 섀도우도 이제 추월을 무리해서 하지 않고 가면서 틈틈이 봐서 이제 하나씩 추월을 하고 있어요. 이런 뭔가 관계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재밌어요. 그렇게 이제 많이 한참 내려왔는데, 여기 이제 본격적인 다운힐이 끝난 다음에도 양내리막으로 이제 계속 가거든요. 조침령 시작 전까지. 근데 거기 어차피 우리 닷아웃 보급소가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150와트고 뭐고 사실은 그냥 어차피 거기서는 조금 쉴 예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완전 계획대로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근데 닷보급소에서는 좀 먹고 쉬고 약간 이제 쉬었다 간다 이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사실 여기서는 제가 누굴 기다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 전체 중에서 유일하게 조금 이제 밟아도 되는 구간이어서 속도를 이제 조금 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앞에 사람이 없으니까 좀 더 속도를 내고, 이 본격 다운힐이 약간 끝난 평지 구간에 돌입해서도 조금 더 파워를 좀 실어서 달려봤습니다. 근데 이 양내리막에서는 무조건 바람저항이 강하기 때문에, 속도가 좀 높으니까 바람저항이 강하니까 팩에 붙어서 가는 게 유리해요. 그래서 그것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땅한 팩이 없었거든요. 근데 마침 이렇게 조금 달려주시는 두 분이 앞에 나타나가지고, 여기서 닷아웃 보급소까지만 요 열차에 탑승을 한번 해보자 하고 뒤에 붙어서 피를 좀 빨았습니다. 근데 두 분은 좀 일행 같았어요. 뭔가 자꾸 뒤 돌아보시면서 확인을 하더라고요. 뒤에 따라오는지 안 따라오는지. 뭐 뒤에를 뭐 떨궈버리려고 그러신 것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두 분이 일행인데 자꾸 뒤를 확인하니까 제가 처음엔 좀 빨다가 뭐랄까 좀 실례인가? 원래 대회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냥 웬만하면 누가 뒤에 붙어도 이렇게 용인하는데, 뭔가 좀 이렇게 찔려가지고 이렇게 그냥 떨어졌어요.
그냥 살짝 떨어져서 에이씨 안 빨어 이러고선 그냥 옆으로 빠져서 그냥 갔습니다. 뭐 이제 어차피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다다오 보급소까지 그렇게 옆으로 살짝 빠졌더니 바람 저항이 이제 세지니까 와트가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사실 그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좀 있었는데 이거 와트가 또 200W, 300W 이게 넘어가면 안 된다. 난 무조건 150W다. 기계처럼 그냥 페달을 멈췄습니다. 나는 오늘 무조건 150W야. 그리고 또 이제 살짝 달리려고 하니까 또 뒤에 따라오고 있을 섀도우랑 그리고 아까 우리 같이 올라갔던 팩들 있죠. 그런 우리 멤버들이 이제 약간 걱정돼서 제가 다운힐이 좀 빠르다 보니까 이분들 이제 쫓아오려면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줄였어요. 기다려주는 여유? 뭐 이 정도? 안녕하세요. 와. 아우 내리막도 힘들어. 너무 기니까. 이런 보급이 어딨어? 야유에 왔어. 다다오 내년 다다오 들어오세요. 여기가 거리상으로는 65km 정도 지점이고 조침령이 시작되기 직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여기까지 와가지고 신나게 달려와서 와 이제 조침령 시작이다 이러고 있는데 여기서 대패 삼겹살하고 순대하고 이런 걸 굽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서 여기서 뭐야 먹어도 돼?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 다다오 크루랑 빌러 신디케이트 클럽만 먹을 수 있는 특별 보급입니다. 여기서 이제 먹고 이제 올라갑니다. 이제 조침령은 정말 최대 난관이죠. 정말 경사가 정말 심하고 길이도 짧지 않은 꽤 긴 그런 어필이기 때문에 여기는 제가 끌바를 한번 해야겠다라고 계획을 잡았어요. 그냥 갈 수 있어도 여기는 한번 그냥 끌바를 하자. 왜 그러냐면 이게 막 15%까지 올라가요, 경사가. 근데 그런 곳을 꾸역꾸역 가면 가는데 마지막에 또 남산보다 조금 더 힘든 어필이 하나 남았거든요. 여기서 너무 해서 막 다리가 막 쥐가 나거나 아니면 진짜 탈탈 털리면 마지막에 아예 거기를 진짜 막 저번에 조침령 올라갔던 것처럼 막 끌바 3번 하고 거의 등산하듯이 그렇게 갈 순 없다. 여기서 한번 끌바를 차라리 하고 끝까지 완주할 때는 이제 정차하지 않고 가는 거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 번 정도 끌바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중간까지 올라가고 아마 힘들 테니까 거기서 살짝 내려서 해야겠다. 그런 계획을 세웠죠. 너무 좋은 페이스죠? 너무 좋아. 편해. 근데 되게 마음이 평정심을 유지하게 되는 거지. 그렇지. 이 정도. 이게 한 10%까지는 끌바보다 빠른데 15%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150W로 밟으면 끌바가 더 빨라요. 그래서 주변에 끌바 하시는 분들이 더 빠른 거야. 15% 정도 됐을 때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장난 아니구나. 허리가 진짜 아프더라고요. 허리가 너무 아파서 중간 정도에서 이제 섰습니다. 좀 걸을까? 이거까지가 계획이었거든. 여기서는 끌바 해야지. 오늘 유의자들 오늘 너무 좋은데 계획이 다 있어. 모든 게 들어맞고 있어, 그렇지? 다 계획이 있어. 그렇게 한 10분 정도 끌바를 한 것 같아요. 끌바를 하면서 좀 이제 쉬고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허리 아픈 거 조금 이제 회복을 하면서 끌바를 했고 이제 다시 탔습니다. 타가지고 올라가는데 여기는 진짜 끌바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안 할 수가 없어. 한 절반 정도는 끌바를 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는데 와, 저 위에 길 보이시나요? 무시무시하더라고요. 진짜 여기는 뭔가 평지 구간이 없어서 뭐 화학산 같은 데는 힘들긴 해도 길어서 힘들긴 해도 약간 중간에 이제 경사가 좀 완만해지는 구간이 있는데 조침령은 완만해지는 구간이 없어. 그래서 너무 힘들었고 중간에 끌바 한 번 한 거 정도로 막은 게 선방한 것 같다.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침령 올라가다가 저 왼쪽에
수제 보이시나요? 예. 수제도 만나고, 수제랑은 뭐 특별히 같이 가야겠다 막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닌데 계속 겹치더라고요. 제 나랑 비슷해. 예. 저 앞에 터널 보이시죠? 저기가 이제 조침령 끝나는 구간입니다. 저기가 이제 시원해요, 저 안에가. 그래서 저기서 사람들 다 쉬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도 설악그라폰도 최대 고비를 넘겼다. 그래서 시원해서 여기서는 조금 쉬었어요. 이거 너무 힘들어가지고 쉬면서 파워젤 또 하나 먹고 1시간마다 하나씩 쓰레기는 뒷주머니에다 넣고 갔습니다. 여기 폐잔병들이 많아. 다 땅바닥만 보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너무 힘든 어필이었기 때문에 좀 지쳐 보이는 분들이 많았어요. 여기서는 좀 해가 뜨거워졌어요. 오늘 전반적으로 좀 구름이 끼는 날이었는데 여기 저 오를 때는 해가 좀 많이 나서 덥다 보니까 그거에 지치신 분들도 좀 많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우회전하면 그란폰도예요. 네, 그렇게 한참을 내려오면 90km 지점에 저 갈림길이 있습니다. 저기서 좌회전은 메디오폰도, 우회전은 그란폰도예요. 실수로 오른쪽으로 가시면 이제 낭패가 되죠. 그란폰도는 정말 빡세요. 메디오폰도 제가 탄 메디오폰도는 105km거든요. 근데 그란폰도는 200km가 넘나? 200km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획득고도도 2배가 넘습니다. 4,000이 넘을 거예요 아마. 메디오폰도가 2,000 정도 되고. 그러니까 진짜 미친 코스죠. 예. 거기를 가신 분들도 있는데 진짜 대단합니다. 예, 리스펙. 오늘 유저도 칭찬합니다. 아주 칭찬해. 제가 오늘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완벽한 이 페이스 조절을 진짜 강박관념처럼 머리에다 넣었기 때문에 섀도우 제이가 그 덕을 봤어요. 물을 제가 10분마다 한 번씩 한 모금씩 마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펑크가 나면 그냥 회수차를 타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구통도 놓고 그냥 물통만 2개 꽂고 왔어요. 그랬는데 섀도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런 그 페트병 물병을 가지고 온 거예요. 저건 달리면서 못 마시잖아요. 저러면 안 돼. 물을 10분마다 한 번씩 먹어야 돼. 그러니까 제가 먹으면서 저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먹을 때마다 섀도우도 이제 주면서 이거 마시라고. 그러니까 섀도우는 경량화를 하면서 물도 계속 챙겨주는 매니저가 옆에서 지금 붙어서 같이 탄 거나 다름이 없어. 거기다가 속도계도 안 갖고 와가지고 속도 조절도 안 되고 파워 조절도 안 되고 파워미터도 없어. 근데 옆에서 다 알려줘. 지금 줄여야 돼. 지금 높여야 돼. 다 알려줘. 그러니까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죠. 오늘 완벽한 서비스였습니다. 아 드디어 마지막 어필. 네, 마지막 어필입니다. 드디어 오미제 1.5km에 9.4%입니다. 여기도 경사가 꽤 심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코스 마지막에 있다 보니까 체력적인 또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끌바를 하진 않았고 끌바를 할 계획도 없었지만 여기가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야말로 150W로 올라간다 라고 했던 그게 정말 딱 들어맞은 곳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제가 150W가 아니라 더 높은 파워로 올라가려고 했으면 정말 100% 끌바 했을 거예요. 근데 150W로 가니까 정말 살살은 아니지, 그냥 꾹꾹꾹꾹 이런 템포로 눌러 밟으면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기어비가 여러분 1:1 기어비예요. 그러니까 앞에 크랭크는 컴팩트고 뒤에는 1134 굉장히 크죠. 그래서 1:1 기어비를 만들었으니까 이게 가능하지, 만약에 뭐 1128 뭐 이런 스프라켓 썼으면 요것도 아마 안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필이 정말 힘드신 분들은, 그리고 저처럼 좀 무게가 나가시는 분들은 뒤에 스프라켓을 키우든지 앞에 컴팩을 줄이든지 해가지고 1:1 기어비를 꼭 만드십시오. 그게 스램이든 아니면 시마노든 1:1 기어비 만들 수가 있어요. 다 그 브랜드 자체 브랜드에서 나온 부품으로도 만들 수 있으니까 어필 힘드신 분들은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오미제까지 다 올라왔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내려가면 끝이에요. 뭐 평지 구간 또 없고 그냥 바로 내려가면 다운힐 끝나기도 전에 그 마을로 들어가게 되고, 처음 출발했던 그 출발 포인트로 들어가면서 끝이 납니다. 와,
이 다운힐이 정말 어찌나 진짜 감격적이던지. 회수차를 지난번에 탔었는데 회수차 타지 않고 컷오프 되지 않고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게 너무 기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는 길이 또 혼자가 아니라 섀도우도 같이 있고, 섀도우 말고 또 우리 같이 탔던 팀 크루들, 그 다음에 모르는 분들이지만 사람들이랑 같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막 마지막에 막 혼자 남겨져가지고 막 그냥 쓸쓸히 막 가는 게 아니라 뭔가 그래도 아직 대회가 끝나기 전에 들어간다는 게 와, 너무 기뻤습니다. 여기 주차가 막 돼 있잖아요. 이게 다 그 늦게 와서 이런 거예요. 아까 제가 말한, 처음에 말한 그 주차장에다 대려면 일찍 오셔야 되고, 이미 이제 대회 끝나고 마무리하고 이제 나가시는 분들, 그런 차들까지 여기에 지금 많아요. 그래서 저처럼 조금 이렇게 늦게 들어오시는 분들은 저런 차량 통제 저런 것까지 이제 좀 같이 하면서 들어갔습니다. 와, 저 꼬린 지점 보이십니까? 이야 너무 좋아. 그리고 별건 아닌데 제 앞에서 저 꼬린 지점에서 저렇게 막 댄싱 치고 되게 과격하게 들어가신 저분 있잖아요. 저분 때문에 더 좋았어요. 뭔가 대회 그 결승전에서 막 스프린트 치는 선수들처럼 저분이 저렇게 막 해주시니까 뭔가 더 감격적이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대회가 끝났습니다. 너무너무 재밌는 대회였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걱정한 만큼 준비도 많이 했고, 몸을 준비하진 않았지만 여러가지 준비를 했죠. 계획도 세우고 휠도 바꾸고 휠 바꾼 게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네. 너무나 만족스럽습니다. KDX 휠을 샀는데 와, 예. 뭐 자이언트가 이제 후원하는 대회라 그런지 아마 버프를 좀 받은 게 아닐까. 네. 그래서 아무튼 너무너무 즐겁게 탔고, 설악 그란폰도 이후에는 이제 대회 일정은 저는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더 신청한 건 없어서 대회를 또 나갈 수 있을진 모르겠는데, 또 기회가 되면 한 9월이나 10월쯤 이렇게 날씨 선선할 때 한 번 더 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때 나갈 만한 대회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같이 대회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다 감사하고, 가장 감사드리는 건 대회 중간에 이렇게 알아보시고 인사해 주시고 밀바도 해 주시고 막 해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유자덕이었습니다.